정도 감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추의 기자 발상에 전한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일본 서울보스. 항상 여력이 없어 보이지만 골마경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걸음을 보인다는 게 대단한 것이요. 설마 천양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재밌는 수 있죠. 1번 놓고 8번 드려. 8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서면서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네이트. 8경주입니다. 자, 이번 맛 드림 좋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닌데 뻘성이 걸리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5번 추배입니다. 힘이 많이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성은 잘 만나서 이번 건 출막감을 놓고 2위권 5번 놓고 안쪽 1번, 2번입니다. 5번, 2번, 3번. 일요일이에요. 네. 어저께 방송, 토요일 방송을 너무 힘없이 찍어갖고 조금 풀렸어. 네, 몸이 좀 풀리니까 일요일 방송을 좀 활기차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그냥 뭐 만발을 했습니다. 과천벌에 오늘 아침에 들어가는데도 정말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을 정도로. 이 과천에 기수협회 들어가는 길에 벚꽃이 상당히, 벚꽃나무가 상당히 길게 있죠. 여러분들 과천 오시면 그 뒤쪽에 벚꽃나무 한번 구경하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벚꽃나무. 꽃은 피는데 내 마음에는 자꾸 이렇게 꽃이 지지. 좀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봄이 다가오고 마필의 변화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주력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약간 좀 우울한 방송을 찍고 있다고 해서 경주를 준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 할 일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춘마트 포장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기 안 하려고요. 괜히 또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예전부터 그랬지만 마주나 조교사나 뭐 기수도 자꾸 찔러 마사회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 못하겠어. 어쨌든 간에 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재밌는 얘기들 언젠가 할 기회가 또 있겠죠. 감질나죠.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 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오늘 춘마트 포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경주가 깨지고 분할되고 뭐 내가 원하는 데 쓰지 못하니까 열도 받고 뭐 그랬겠죠. 기수들 만나봐도 뭐 그러한 내용들 춘마 투표하기 전에 만났기 때문에 잘들 모르고 있었겠다가 좀 당황하는 기수도 있었고요. 아마 경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까지 아마 방송에서 제대로 짚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4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4, 6, 8, 11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부상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 자,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하는 경주는 8경주고요. 8경주.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대건이 두 발과 두 손. 손은 안 쓰는구나. 두 발만 쓰는구나. 두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만나봤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송문길 조교사입니다. 멋있죠? 송문길 조교사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네. 사는 건 이렇게 틀리지. 송문길 조교사는 잘 살 거예요. 20조 조교보로 출발해서 지금 조교사로서 압도적이죠. 네. 지금 뭐 거의 뭐 조교사 상금 부분 1등이기도 하고 거의 10승 이상 차이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멋집니다. 스타일도 멋있죠. 또 진득하고 말도 상당히 아끼는 스타일인데 말 관리 상당히 잘해요. 예전에 20조에 있을 때부터 소문이 났던 조교사님이기도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나? 근데 액면으로 놓고 보면 제가 한참 어린 동생 같습니다. 근데 아마 송문길 교사도 모를 거예요. 제가 한참 밑에 동생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돈 많으면 다 형이야. 뭐 문세영이도 다 형이라고 불러. 형 그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기수가 아닌 조교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에 송몽길 조교사는 큰 경주를 2개를 내보내고 있죠. 2마리 마피를. 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참노코와 클린업 조이.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송몽길 조교사 마방에 출전한 마피 중 관심 있는 마피는 7경주에 출전하는 시우마 오케이굿입니다. 데뷔 당시에 2착을 하고 나서 최근 2번의 경주 인기가 실리고 고전을 했는데 매경주 인기권이었었죠. 근데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송몽길 조교사의 직접적인 평가는 이겁니다. 힘이 차는 속도가 좀 느리다 애가. 분명히 뛰어준 마필인데 그러니까 어떤 마필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힘차면서 걸음을 내보내기도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마필들도 있잖아요. 대기만성처럼 천천히 가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주력이 늘어나는 것은 뭐 조교도 있을 것이고 마필을 관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본인의 여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케이굿은 그게 좀 느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마필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굿이란 마필은 힘이 차는 속도가 조금 느린 마필이고요. 지난번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 또 편성 자체도 워낙에 부진한 편성들, 마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케이굿이 비록 외곽 게이트에 포진하긴 했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수가 높아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번보다는 오케이굿이 더 나아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죠. 헤럴드백, 자산경주. 이제는 뭐 그랑프리 경주를 우승을 하면서 과천벌과 부산벌에서 대표마로 성장을 했습니다. 클린업 조이. 이전부터 뭐 능력이 있다. 뭐 나오기만 하면 우승을 했던 마필이었었고 결국은 부산에 이제 강자였던 트리플 라인을 꺾지 못하면서 매번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랑프리에서 결국은 우승을 이뤄내면서 하만식 기수에게는 그랑프리 첫 우승에 영광을 안겨줬고요. 마필에게도 서울 마필이 그랑프리 우승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경주에 나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클린업 조이는. 부담량 과중량이었던 지난번 60kg 중량이었던 여유 있는 페로비치 기수와 호흡을 맞췄었는데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만식 기수가 있었다면 뭐 하만식 기수가 결국 탔겠지만 하만식 기수가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페로비치 기수도 역시나 말머리를 부드럽게 잘해줬습니다. 예전부터 고질적인 악벽이라고 할 수 있죠. 발주에 대한 문제가 클린업 쪽에는 고쳐지지 않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주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40조에 있던 마필이 아니었었죠.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경주력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좋은 조교사 명장 밑에서 좀 더 꽃을 피우고 아마 올해나 다음 내년 정도까지만 내년까지 활약을 해도 정말 감사하죠. 클린업 쪽이라는 명마가 오랫동안 저희 눈에 보여진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담 용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마필이 59를 달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58인데 59를 달게 됐다는 건 좀 억울해 하셨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명지상부한 능력이 인정이 되는 마필이라고. 자, 문제는 이제 3노커죠. 직전 대비해서 플러스 5kg의 중량. 그리고 지난번에는 좀 1등급의 약체 등급에서 시종일관 여유를 보이면서 페로비치가 클린업 조이를 타니까 김용군이라는 기술을 불러들여서 샵노커에 앉혀놨습니다. 부담량이 가중한 것은 문제인데 샵노커에 대한 평가는 이래요.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다 보여주지 않았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클린업 조이는 이미 정점을 찍고 있다면 샵노커는 정점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동반 출전을 하고 있고 뭐 상대마로서 지목을 방하고 있지만 부담 중량이 과중한 것 빼고는 마필의 상태가 나무랄 데가 없답니다.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사이즈의 싸움이 될 텐데 과연 샵노커가 10kg 중량을 가지고 다른 마필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마필 상태는 최상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손몽길 조교사와 얘기를 해봤던 마필은 바로 11경주에 출전하는 8번마 난초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비인기권의 마필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난초의 고향도 데뷔할 당시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마필이 맞습니다. 어린 마필들 틈 속에서도 끝걸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근데 이제 기복이 심하죠. 컨디션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기복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이 마필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난초의 고향이 뛰는 지세를 보면요 상당 부분 성장할 것 같습니다. 마필이 조금 더 질병에 좀 해방이 되고
경주 경험이 쌓이면 아직까지는 세상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기복을 보이는 거지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 아주 나쁜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난초의 고양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고 대비해서 분명히 나아져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또 페러비치 기수가 괜히 기생했겠습니까? 상대들이 상당히 강하죠. 페나코바나 뭐 플라잉 챔프 그리고 뭐 에이스 러너나 미러 마필이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난초의 고양이 이 마필들의 허를 못 찌를 만한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배당 마필로서 한번 8만 난초의 고양까지도 관심을 한번 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나와서 코너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요일 경마 본 예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공연 6등급 경주고요. 9마리 마필이 출전했어요. 가장 관심 있는 마필이 뭐 사모 신들경 뭐 일본 미래등불 이런 마필이 되겠죠. 오마 히비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오마 히비키는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필입니다. 이게 매니피의 새끼입니다. 고가에 대해 도입이 된 1억 2천만 원 매니피의 진퉁이죠. 뭐 매니피의 짝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고가에 도입이 될 정도로 마필의 지세나 생김새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지난 7월 달에 주행검사를 통과를 하고 나서 장기 유행을 합니다. 뭐, 그때도 잭선에서 제어만 해도 스피드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아무래도 전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어린 마필을 나이를 한 살 더 먹힌 것 같고, 그리고 2월 10일 경주에서 장기 유행 제거를 받는데, 제어만 하는데도 마필의 검사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또 2월달 경주 이후에 이제 4월달 경주 아니겠습니까? 텀이 있는데, 자비적으로 후종을 나누면서 또다시 출전시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히비키라는 마필을 성장을 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교 때의 모습이라든가 주행검사의 모습, 다방면으로 본다면 히비키라는 마필에 대한 그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나본 김용곤 기수도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조교 때 좋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히비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 뭐 기수가 조교를 담당했던 기수거나 아니면 마필 주행검사 모습이라든가 조교 때 모습, 뭐 히비키를 한번 놓고서 이번 경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마필들은 더 띄워준 것 같지만 상당히 기복형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과 미래등불은 데뷔전 때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직선에서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었고요. 다만 이제 경주 이후에 12월달 경주 이후에 1월달에 관절염을 앓으면서 진료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주마한테 구절이라는 것은 항상 병을 달고 다니게 돼 있죠. 하지만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어린 마필에게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여파가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고 또 결정적인 것은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내심 의심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보여준 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고 2번, 3번 아니고요. 3번 신돌격 얘가 생각보다 저는 풀빵이라고 봅니다. 선행을 이수를 하면서 걸음을 버티는 걸음을 보였지만 그 걸음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선행을 낙관할 수 있다? 글쎄요. 일본 미래등불도 뭐 느린 마필은 아니고 또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미래등불이나 히비키가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과연 지난번 경주처럼 신돌격이 편안하게 전개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저는 좀 뒤로 좀 밀어보고 싶고요. 7번 다이스킹도 최근 3착과 2착을 하고 있지만 이 마필도 결정력이 좋았던 것은 아니죠. 편성의 덕 때문에 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직선에서 추임마들에게 잡히는 탄력이 좀 묻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김혜성 기수는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8번 갈색 총알이 데뷔전 때 직선에서 보여준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예, 좀 빠르게 힘이 좀 차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발주가 좀 무디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감가상각이 되면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다이스킹이라든가 뭐 사마 신돌격 이런 마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음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오마 히비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마 히비키를 놓고서 비록 관절염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안쪽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1번마 미래등불 그리고 8번 갈색총알 이런 나피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고요. 3번마 신돌격 7번 다이스킹 이런 나피들은 현장에서 한번 쌍으로 해도 이거는 바닥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쌍승식 막건까지도 한번 5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이번 1경주 오마 히비키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단승식 쌍승식까지도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자, 2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공략 6등급 경주고요. 9마리 앞필들.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경주 분할이 되면서 이게 개판이 된 겁니다. 편성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 남원퀸이 데뷔전 당시에 상당한 비인기권을 앞이었었지만 편성 자체가 정말 쓰레기였죠. 뭐 볼드나이너가 쉽게 우승을 할 정도였으니까 추입으로. 볼드나이너도 상당히 늦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결국 늦추입을 하는 마필에게 잡혔다는 것 자체가 남원퀸이 잘 뛰었다기보다는 편성이 워낙에 허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남원퀸도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과감하게 꺾고 한번 곧 데이팅 해보겠다 했는데 못 꺾겠어. 워낙에 편성이 지난번은 못지 않습니다. 완전히 뭐 개 허접 편성을 또 만났으니 또 선행과도 없어 그 와중에. 그래서 한번 남원퀸이 송재철 기수는 계속 골막이 좀 있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능력이 만들어준 우승 후보가 아니라 편성이 만들어준 능력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남원퀸 단독적인 버티기 하나 할 것 같고요. 1번 스카이시티는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팔리는 거고 2번은 안 되고 3번 미스평촌 끝걸음은 있죠. 근데 끝걸음은 있는데 자기 혼자만의 레이스를 펼칩니다. 앞선의 마피들이 다 보내놓고 마신차 있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마필은 은근히 좀 괜찮아졌나 봐요. 다리에 힘도 좀 실리고 그래서 이번 경기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6번 루비 벌킨 올라오는 끝걸음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좀 결정력이 부족한 느낌이 있고 카이저킨도 마찬가지죠. 선행을 나서면 좀 뛰겠다 했는데 선행을 나서고도 좀 잡히고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편성은 잘 만났어요. 능력마들이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요. 구호마 스마티 치프가 의외로 선유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인데 지구력이 워낙에 없으니까 이게 팔릴 정도면요. 이 편성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편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팔리는 거지 뭐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사업만 남원킨을 보내놓고 과연 추위권에서 어떤 마필이 올라오느냐 그 차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돌아온 이철경 기수 오늘 또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말씀드리면 또 이철경 기수한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철경이가 화이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놓고 3번 미스평초 그리고 6번 루이 벌킨 이 두 마리 마필이 우선순위 공략 마필이 되겠고요. 7번마 카이저 킹과 9번마 스마트 치프 이 두 마리 마필은 조금 더 방어막권 쪽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놓고 3번 6번 4번 놓고 3번 6번 두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도 주정막권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1000m의 경주거리고요. 국내 6등급 경주 9마리 앞에 출전했어요. 뭐가 없어. 진짜 뭐가 없어. 8번 베스트 10은 뭐 지난번에 왔었어야 되는데 우승을 목차로 좀 아쉽게 깨었었죠. 부담량 2.5kg 올라가서 뭐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편성을 만났어요. 뭐 김영훈 기수는 뭐 수영조기도 하고 뭐 여러 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컨디션 자체는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편성은 더 떨어져 지난번보다. 그래서 베스트 10은 좀 관심을 가지는 충막감이라 할 수 있겠고 1번만 승리의 여왕이 쥐어짰죠.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나서고 나서 정말 이 마필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문세영 기수가 아니었다면 입상권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다시 단독 선행이에요. 뭐 아예 무시는 못하겠지만 또 여유는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정작 문세영 기수는 3번 럭셔리 해피 쪽에 기승을 했는데 이 럭셔리 해피는 지난번에 안말 경주 편성에 나와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이 마필보다는 7번 와와 여장부가 끝걸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파트너로서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또 돌아온 조제로 아니겠습니까? 조제로 기수도 오늘 만나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몸도 괜찮고 컨디션 좋고 언제나 싱글싱글한 또 우리 청춘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제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철경에서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7번 와와 여장부 이번 경주만큼은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뭐 개체 내용도 조금씩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필의 힘이 완벽하게 차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부분도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견해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어막권 정도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경주는요. 1번만 승리의 여왕이 뭐 입상을 못한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안 올라오면 그만이긴 하지만 승리의 여왕 자체의 걸음이 능력이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베스트 10의 압박을 이겨내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번을 놓고 좀 더 추적을 해본다면 7번마 와와 여정부 쪽으로 단통막권을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8번 놓고 7번 막권이고 8번을 놓고 1번과 9번 두 마리 앞필만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뭐 팔리든 말든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8번 놓고 7번 주력, 8번 놓고 1번, 9번. 두 마리 앞필 말씀을 드리면서 8번, 7번 배당이 은근히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당 5배 나오면 한 방으로 한번 승부해볼까, 우리? 괜찮을 것 같아. 자, 서울경마제 4경주입니다. 11마리 앞필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가장 첫 번째로 공략을 해야 될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 11마리 앞필이 출전했어요. 이것저것 팔리긴 하지만 저는 강축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마필은 빼드박지 못하게 이번에 왔다. 강력한 대가리다. 그러니까 강축이 있으면 뭐 찾아본대요? 후차권만 찾으면 되죠. 후차권만 찾으면 그냥 알짜배기로 먹을 수 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방에서도 자신하고 있고 기수 또한 자신하고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강력한 대가리 놓고 시원한 한 방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 한 방의 막건들이 상당히 난잡합니다. 뭔가 더 띄워줄 거 같은 걸음이 있지만은 못 띄워주는 마필도 있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입상을 하는 마필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못 띄워줄까 이해가 안 되는 마필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경주가 강축을 세워놓고서도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면은 적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건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가감한 강력한 충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마가 경마에 50% 좌우하는 거예요. 이번 경주 한대건은 자신 있습니다. 강력한 충마 하나 놓고 때리는 맞고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공략 5등급 경주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약간 혼전 가능성을 좀 띄고 있죠. 근데 저는 좀 쉽게 보려고요. 바로 6번 컴플리트 위너입니다. 자,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 이번 상비군, 1번 라헨느, 여이킹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컴플리트 위너가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6세 조교사는 한번 따라가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저쪽 얘기를 하다가도 선행 가야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컴플리트 위너는 해당 거리 10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갔을 때 경주력이 폭발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을 문세영 기수로 갖다가 얹혀놨으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선행이죠. 이 경주, 최근에 경주 두 번의 경주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세영 갖다가 얹혀놓은 거고 선행을 가려고 맘먹으면 여의킹이나 상비군 이런 마필들은 쉽게 컴플리트 위너가 제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 6번 컴플리트 위너의 선행 실패로 본다면 굉장히 어렵게 꼬일 수 있겠지만 저는 단독 선행을 유력하게 보기 때문에 6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1번은 라헨느는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 이마필에 거는 기대가 없다고 보여지고 상비군도 예전의 순발력은 아니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3번 스타파워 3착 승급을 했는데 그거랑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만약 3.5kg의 감량이 있고 편성이 만들어준 인기마지 능력은 크게 보여줄 게 없는 마필입니다. 4번 현무가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 정도는 아닌데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력 전개가 보장이 된 만큼 버릴 수는 없겠고 5번 여의킹은 솔직히 이철경 기수가 잘 탄 거죠. 이거는 여의킹이라는 나필을 뽑아낼 수 있는 걸음은 아마 가장 잘 뽑아낸 게 이철경 기수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경주의 조건이긴 하지만 1000m까지는 항상 예의주시가 되지만 이 마필들 경쟁력 자체가 선행에서 낮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7번은 점입가속은 정말 해도 너무 안 되네요. 이번 경주는 얘가 계속 그런 편성을 쓰고 있으니까 김동철 조교사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해봐야죠. 다른 것들은 크게 눈에 들어갈 필요 없고.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6번 컴플리트 위너를 놓고 3번 현모 6번 놓고 4번 막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 스타파워 7번 점입가속 이런 나피들은 5번 여의킹 이런 나피들 현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놓고 4번 6번 놓고 4번 단통 막권이고요. 6번을 놓고 3번 5번 7번 세 마리 나피 말씀드리면서 이번 5경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가 1300 그냥 5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11마리 앞에서 추천했죠. 아직도 기운이 없나? 좀 그렇네.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야죠. 승부처는. 이 육경주는 한대건이가 농담 삼아서 저랑 얘기를 했던 기수랑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한구라 해야지 이번에. 이번에 한구라 못하면 언제 하냐. 편성은 잘 만났던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화필이 선전하기에는 약간의 좀 부담 요소가 있어요. 근데 마필한테는 정말 좋답니다. 9고 막공이 될 수 있는 마필인데 한번 관심 가져보려고요. 자, 이번 육경주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은 7번 스칼렛 위치와 7번 대장박. 이 두 마리 마필이 그냥 땡땡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한대건이가 노렸던 마필, 그리고 한대건이가 한창 심도 있게 얘기했던 마필, 그 마필이 워낙에 비인기권으로 팔리고 있고 편성상 안 될 것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승부처로 삼았고요. 현장에서 필만 꽂힌다면 충분히 그 마필 놓고 한번 해보니까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적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7번, 11번으로 끝나면 배당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거. 배당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는 적중할 자신이 있는데 한대건이가 노리던 마필이 좀 선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당의 행운을 좀 가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매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 12마리 마필에 출전했고요. 제가 오늘 송문길 조교사 직접 만나와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시온마 OK9시 출전을 합니다. 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순발력도 앞서 있고 많이 힘이 좀 늦게 차고 있지만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온마 OK9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인기권의 우열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별거 없고 3번 구텐이 선행 나가서 자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너무 걸어갔죠. 근데 뭐 단독 선행으로 그렇게 폭주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구텐이라는 마필은 더 쪼질 걸음보다는 뭔가가 보완이 안 된 듯한 느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5번, 6번, 7번 안 되고 8번 예상 백승이 이제 국산 마필인데 혼합 4등 경주에 나온 거예요. 정말 지난번 경주 놀라운 선전을 한 건데 김철호 기수가 원체 잘 탔죠. 이거는 참고 한 발을 제대로 쏘줬는데 이게 워낙에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니까 지랄 연병인 거예요. 연연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실버 와이키키를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예전에 데뷔했을 당시에 정말 명마 탄생했다라는 얘기 들을 정도였었는데 질병을 앓으면서 제대로 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 경주가 언뜻 뜯어보면 마필이 없습니다. 예상 백승도 그렇고 OK 굿도 그렇고 능력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키키의 예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심 11번 마필을 놓고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좀 기대해봤는데 너무 못 올라오니까 이게 완벽한 회복이 아닌가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선두권을 갈 수 있는 12번마 OK 굿을 놓고 한번 운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12번마를 놓고 8번, 11번 두 번의 앞필입니다. 12번 놓고 8번, 11번 혹시나 이변이 나온다면 1번마 스타락 요 마필까지만 고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12를 놓고 8번, 11번 둘 중에 한 마리 중 골라서 때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7경주 현장에서 강력한 한방막권으로 한번 승부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공항 8경주입니다. 경주 13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장은 초특급 더바가미 승부죠.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1번은 서울보스. 항상 여력이 없어 보이지만 골마경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걸음을 보인다는 게 대단한 거죠. 설마 천양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이 정도 탄생을 한다면 충분히 재밌는 수 있죠. 1번 놓고 8번 주려. 8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서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레이트 8경주입니다. 이번만 드림시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닌데 뻘덩이 걸리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5번 추배입니다. 힘이 많이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성은 잘 만나서 이번 건 출막감을 놓고 한번 5번 놓고 안쪽 1번, 2번 2번입니다. 5번, 2번, 3번 눈이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다. 썩었네. 몸 전체라 썩었습니다. 전쟁 꽝이 돼서. 자, 한 달에 초특급 더바가 베이 승부처예요. 일단 11마리의 마필이 출전했는데 뭐 딱 부러지는 축은 없죠, 사실. 직전 경기에 선전했던 7번 나트랑 10번 과찬의 함성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으로 해도 되고 있고 지난번에 과찬의 함성과 나트랑 승부처로 성공을 하면서 한구라 제대로 했었는데 또다시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의 재판이냐 아니면 다른 이변의 마필의 선전이냐 이것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의 분석을 해봤을 때 분명히 이번 경주의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요. 또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한 대는 붙어볼 때는 시원하게, 깨질 때도 시원하게 깨지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까고, 경마는 여러 번 붙어갖고는 승산이 없어요. 한 번 붙을 때 제대로 붙어서 자본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8경주 바로 그러한 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초특급 더마가베인 승부처 한대원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금마 9경주입니다. 오늘 뭐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는 대상 경주인데 썩 재미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 등급에서는 뭐 내놓으라는 마피들이 그냥 본 거 그렇고 오픈 경주로 펼쳐지니까 과연 국산 마피들이 이제 외산마들을 넘어올 수 있느냐는 관건을 보여주고, 일단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3번 샵노코라든가 10번 클린업 조이, 뭐 클린업 조이는 쌍대가리고요. 10번은 뭐 그냥 왔다는 생각이 들고, 3번 샵노코 경쟁력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요 마피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스트롱로드가 지난번 경주 때 올라오는 걸음이 탄력적이었었고 실전에서 더 뛴다고 해요. 조교 때보다. 근데 역시나 부담량 올라간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예전에 샵노코와 4분의 3마신 경주 차이를 날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사롭지 않았었죠. 3번 천적은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강탈하면서 선전하긴 한데 저는 약간 좀 우연이라고 봅니다. 천적이라는 마필이 뭐 그렇게 뛰는 마필이니까 항상 그렇다고 치고. 5번 신조대엽은 이 발주가 이제 문세영 기술을 만나면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이 발주가 됩니다. 참 신기한데. 그래서 저는 발주가 되는 게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리한 전개를 하면 그만큼 또 안 뜁니다. 차라리 참고 한 발을 써주는 게 어떨까. 아직까지는 어린 4세의 마필이고요. 뭐 부담량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경주의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마필 57, 58 달았잖아요. 좀 더 보여줄 거는 있는 것 같고. 6번만 해마루는 정말 해도 정말 진상 개진상 이런 게 없네 진짜.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닌데 선두권 한번 심하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선행을 강력하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한다면 무시 못하죠. 밑에 영상은 워낙에 또라이고 이제 이렇게 끝날 만한 마필은 아닌데 참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10번 클린업 조이를 배트권의 충막감으로 놓고 인기 많아 팔리고 있는 4번 샵놓고 그리고 2번만 스트롱로드, 5번만 신조대요, 6번 해마루 이 4마리의 마필을 10번만의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4마리 다 공략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아마도 현장에서는 한 마리 주력으로 때리고 2마리 정도는 방어를 하지 않을까.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샵노코 쪽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번 놓고 4번 쪽에 좀 더 기울고 있지만 현장 상황 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 국내 3등급 경주고요. 7마리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7번만 뮤지니, 2번만 불꽃왕자 끝났지 뭐. 불꽃왕자가 최근 보여준 걸음을 보면요 뭐 늦추입이다 뭐 그런 개소리라고 있는데 이거 변화가 온 겁니다. 마필이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5살의 나이에 정말 정점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7번 뮤진이도 지난번에 3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뛴 경주예요. 이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줬다면 1400까지 경주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6마리밖에 출전하지 않는데 뮤진이가 선행까지 갈 수 있는 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대끼리만큼 풀어뜨리고 2번, 7번 풀어뜨리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안 풀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종원 기수가 또 뮤진이에 거는 기대도 크고 페로비치 기수의 불꽃왕자, 또 박윤규 조교사가 불꽃왕자에 드린 정성 이런 걸로 본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마필이 2번, 7번이 아닌가. 저는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2번, 7번. 차라리 3번 막권에서 2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속보왕자 뭐 조아라 이런 데필이 3번에서 팔리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일단 2번과 7번, 7번과 2번은 인정을 하되 현장에서 배당의 환수가 어떻게 되는지, 3번 막권은 어떻게 좋은지 현장에서 한번 3복으로 공략할 수 있다면 3복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런 거 풀어트리고 들어오면 또 뭐 할 거야, 딴 거. 안 되면 3복 사 그냥 2번, 7번 놓고 그럼 되지. 어렵게 가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고, 지난주 일요일에 경마도 그랬잖아요. 믿었던 충마들이 다 풀어지면서 정말 그런 개차만 같은 경마가 이루어지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 얘기도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참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짧게 하고 있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2번의 아프트 출전했고요.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8번만 난초의 고향도 눈에 띄고
직전 경기 때 선전을 했던 에이스 러너와 페나코바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끝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끝나지 않으니까 또 경마죠. 일단 지워야 될 마필도 우선적으로 많고요. 지우지 말아야 될 또 마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얽히고 나면 내용밖에 남는 게 없죠. 제가 만나본 기수가 지난번에 기생했던 그 마필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 마필에 대한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수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이변 아닌 이변을 한번 저는 꿈꿔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필을 좀 충마를 세우고 공략하는 경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경주까지 배당을 한번 노리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16일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처 마지막을 공개해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고요. 4, 6, 8, 11. 특히나 8경주는 한대건의 촌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 부산경마는 4경주,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재미없고 무기력한 방송이었다 하더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나 집에 우환이 때니까 집에 만족도 있어.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실직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는 다시 한번 욕쟁이 한대건 그리고 까발리는 한대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신청해주고 음성 많이 신청하면 나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